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SK 브로드밴드의 신입사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진 브로! 아, 네, 브로! 웰컴 브로. 네, 그럼 먼저 정식으로 무비빅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출연한 완벽한 타인이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관객들은 물론이고 평단의 호평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너무 기분 좋죠, 뭐. 예, 저도 영화하면서 이렇게 많은 관객이 든 거 처음인데요. 관객만 많이 든 것뿐만 아니라 영화에 대한 평도 좋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영화 완벽한 타인은 서로에게 비밀이란 없다고 믿었던 7 남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 저녁 먹는 동안 오는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야. 이들이 한데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슬아슬한 게임이 시작되죠. 됐어. 난 자기만 볼 거야. 난 옛날 여자친구들하고 절대 통화 안 해. 자기 몸이 그리워? 모두의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되면서 벌어지는 예측 불허의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 완벽한 타인은 그 드라마 다모에 이어서 배우 이서진과 이재규 감독님의 재회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재규 감독님이 그 이서진 배우에게 먼저 출연 제안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재규 감독하고 자주 연락을 하거든요. 평소에도요. 예, 자주 연락하는데 이제 한번 만나자 그래서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사실 그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고요. 계속 딴 얘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알겠다고 그러고 내가 그냥 읽어볼게 그러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나중에 자기가 깜빡 잊고 역할을 얘기 안 해줬다고. 네. 그 확실하게 역할을 얘기하기 전에 왠지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화장 너무 진한 거 아니에요? 다들 이 정도는 해요. 진해. 그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태수나 맛 죽인다, 여보. 조진웅 배우가 연기한 석호 아닌 어우, 자기야 나 미쳤나 봐. 나 또 하고 싶어. 준모 역할을 왠지 맡길 것 같다고 좀 직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재규 감독은 워낙 저랑 또 잘 알고 제가 그런 역할을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걸 알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죠. 예. 그 완벽한 타인의 시나리오를 쭉 보시고 출연을 결심하신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쨌든 이재규 감독이 그렇게 오랜만에 저한테 대본을 그렇게 함부로 막 아무거나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강원도 촌놈 완전 성공했는데. 여러 명이서 이렇게 같이 하면 뭐 1달, 2달 촬영 재밌게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야, 니네 술은 뭘로 할래? 와인 할래? 아니면 야, 뭘로 할 거야? 나는 소주. 그럼 연기하신 준모라고 하는 인물을 어떤 캐릭터라고 좀 이해를 하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별 부담 없이 해도 되겠구나. 뭐 나중에 영화가 잘 안 된다 해도 특별히 내가 책임질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어쨌든 준모가 처한 상황을 빼고는 제가 그동안 연기했던 역할 중에 개인적인 저와 가장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야, 난 진짜 여자들이 예쁘다고 하는 기준을 모르겠어. 내가 가르쳐 줄까? 여자들이 일단 걔 재수 없어 그러면 예쁜 거야. 이런 모습들은 사실 보통 관객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사적인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는 그런 저의 모습을 좀 이재규 감독이 원했던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 평소에 이서진 배우는 여러 인터뷰에서 나는 좀 멜로 연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번 작품에서 송하윤 배우와 이렇게 정말 좀 닭살스러운 그 애정 장면들은 굉장히 좀 사실적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멜로랑은 점점 이제 멀어지는 느낌을 제가 항상 받거든요. 이제 나이가 이제 어릴 때는 실제로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때고. 오빠, 다리 다시 나왔다. 예쁘지? 그래도 우리 3개가 예쁜데? 홍한 씨 어쨌든 저보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연하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연하의 여자랑 연애할 때는 나도 그 나이에 맞게 이제 연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어릴 때 그 누군가를 만날 때 가졌던 그런 상황이나 설정 이런 것들을 좀 맞춘 거죠. 그 나이 또래. 불러. 약간 소리 질러서 미안. 그 준모란 역할이 뭐 여러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그 여자의 뭐 연령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잘 맞춰주는 남자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하윤 씨랑도 그 나이 또래에 맞는 그런 거를 좀 제가 생각해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또 눈여겨본 부분은 영화 속에서 그 음담패설이나 욕을 굉장히 찰지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도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전혀 힘든 건 없었고요. 했냐?
아이씨, 저질이야, 너 진짜. 사실 남자들끼리 항상 만나면은 그런 봐봐. 음담패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내가 지금 제주도가 멀다고 하는데 cam보디아 가라는 거 보면은 대가리가 없는 거야. 일로 와. 어릴 때 친구들은 그거보다 영화에 나오는 거보다 욕을 훨씬 많이 하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40년 이상 된 친구들한테는 그런 욕이 더 정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쌍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생각해서 이제 좀 이번 영화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좀 연기를 한 거죠. 예. 이 영화는 만듦새부터가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한 공간에서 쭉 촬영이 이어지고 또 실제 상황처럼 느껴지는 대사라든가 리액션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촬영 방식 때문에 오는 고충은 없으셨나요? 고충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재밌게 촬영한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은 배우들끼리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촬영하는 데 대한 어려움 이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수연아, 너 앞에 너 스타드캠 있다. 되려 저희끼리 이렇게 한 공간에 앉아서 같이 지내는 그런 생활 자체를 더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아침에 목욕탕에서부터 다 같이 만나거든요. 남자 배우들끼리는 벌써 목욕탕에서 같이 만나서 시작을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거기서 촬영하고 끝나면 또 저녁에 어디 광주의 맛집에서 저녁 먹고 영화가 지금 500만이 넘어서 잘 돼서 너무 좋지만 사실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제 기억에는 되게 오래 남을 그런 영화 같아요. 네. 준모는 사랑이 엄청 많았거든. 적어도 늘 12명의 여자는 쫙 거드리고 다니지. 정윤이, 야. 미선이. 미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사실 이 작품에는 뭐 유해진, 조진웅, 염정아, 김지수 같은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했고 불꽃 튀는 이런 대사들의 경연장이거든요. 이 안에서 좀 나를 지키려고 좀 하신 작업 같은 것들은 없으신가요? 제가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일이라고는 제가 저녁에 맛집 찾아보는 맛집 검색 담당. 네, 그거 말고 제가 뭐 특별히 사실 그 조진웅, 유해진 배우라고 하면 사실 그 당대 남자 배우들이 한 번쯤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호흡을 맞춰보시고 이 두 사람의 어떤 연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유해진 씨 같은 경우는 맨날 뭐 산에다 다니고 막걸리나 마실 것 같고 뭐 미녀나 들을 것 같고 뭐 이런데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 많은 분이죠. 나 50견이 오나 봐. 이분은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애드립을 그냥 던질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똑바른데. 나 있잖아 티라미수 좀 만들었는데 어떻게 괜찮을까나 모르겠다. 이거 하는 차례 이 사람. 시루떡 아니야.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랑도 막 놀다가 그 중요한 씬 있을 때는 저기 혼자 따로 어디 좀 가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 뭐 윤경호 씨랑 하는 저희 뭐 영화에 막 가장 많이 재밌다고 하시는 그 부분 있잖아요. 윤경호 씨를 끌고 가서 둘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밤 10시만 되면 나 사진을 보내요. 잠옷 입고 보내는데 키티 잠옷. 키티? 왜 얼굴 하얗고 대가리에 리본맨 고양이 있잖아. 사실 그게 좀 바꾼 거예요. 유해진 씨가 원래 그렇게 뭐 연상 아니고 원래 연한데 12살 차이나. 30살 먹고 키티나 입고 다니는 거지. 57. 하루아침에 만든 애드립으로 만든 씬이 아니라 이거? 그냥 문화 같은 그런 따스함이 있어. 그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만든 씬이기 때문에 그 씬이 그래도 잘 살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씬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윤경원 씨한테 그러거든요. 너 혜진 씨한테 큰절하라고. 널 살려준 거라고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오시는 배우고 진웅이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스타일이 다르죠. 야, 속초고. 진웅 씨도 굉장히 남성스럽고 터프하고 거칠은 스타일이죠. 계속 그 대신 혼자 끊임없이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민하게 막 준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계속 생각해서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조진웅이라는 배우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영화 속에서는 거의 뭐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이 상을 가득 채운 음식들도 기억에 남는데요. 닭강정, 물곰탕, 아바이 순대, 홍게찜까지 정말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다 총출동을 하거든요. 근데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먹으면서 이 대사까지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고충은 없으셨나요? 먹는 이제 씬의 처음 시작은 이제 제가 스타트를 하거든요. 닭강정을. 영배 오빠 아직 안 왔는데 벌써 시작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먹기 시작했다가 전 일찍 깨달았죠, 주방에서.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먹다가는. 저는 이제 좀 그다음부터는 조금 자제했고
조진웅 씨가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렇게 막 대사가 많이 없어요. 그때 그러면 또 혼자 가만히 이렇게 뻘쭘하니까 이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반엔 조진웅 씨가 좀 힘들었고 시간이 갈수록 야, 맛있다. 그 영배를 맡은 그 윤경호 씨도 대사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또 윤경호 씨는 이제 저희보다 많이 후배다 보니까 또 많이 안 먹으면 저희가 또 뭐라 해요, 중간에 막. 왜 이렇게 안 먹느냐고, 너 이렇게 뭐 그렇게 벌써부터 꼼수 부리면 안 된다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윤경호 씨는 사실 먹고 탈도 많이 났어요. 그 모 생활 정보 프로그램에서 완벽한 타인 속초 음식 특집도 방영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특별히 가장 그 맛있었던 음식 있으신가요? 저한테 제일 새로웠던 건 사실 물곰탕이에요. 물곰탕이요? 네, 물곰탕이. 그때 물곰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제 옆에 이제 조진웅 씨가 제 옆인데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물곰탕입니다. 진짜 물곰탕에다 저희는 소주 2병 마셨어요. 리허설하면서. 진짜 맛있어. 예, 연말에 송년회 자리가 꽤 있으실 텐데 누가 이런 게임을 제안하면 하실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주변에 친구들이 제 영화를 보고 저한테 뭐라고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너는 이런 영화를 찍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냐고. 네. 아, 실제로 이런 걸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부부, 그러니까 제 친구는 어차피 다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니까 그 와이프랑 이런 걸 보고 이런 거 하자고 할까봐 되게 겁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또 전에 뭐 한번 공약까지 했었거든요. 1000만이 들면 뭐 핸드폰을 공개할 거냐. 그래서 근데 500만이 좀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좀 겁나긴 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네. 아, 영화 완벽한 타인은 여러모로 그 배우 이서진에게 좀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그 나의 연기 인생에 있어가지고 좀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나요?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는 잘 모르겠고요. 영화상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역할이다 보니까 뭐 큰 의미로 남는 것도 그렇게 별로 원하지는 않고요, 제가. 그냥 저는 이 영화를 그냥 촬영을 하면서도 너무 느낌이 좋았고 기분 좋았고 재미있게 촬영해서 저는 사실 이재규 감독이 이번 영화가 더 잘 된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그 이재규 감독님과는 또 이제 인연이 이어져서 지금 또 드라마를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아마 2월 달쯤 방영될 것 같고요. 내년 2월 네네. OCN에서 멜로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네. 뭐 폭력과 피와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드라마는 배우 이서진의 연기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요 드라마는 일단 잘 돼야 인생에 좀 남을 것 같고요. 네, 완벽한 타인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니까. 그럼 혹시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나 캐릭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 어릴 때는 꼭 주인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내 이미지도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점점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서 좀 그런 게 조금 자유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제가 어쨌든 이제 TV 드라마를 많이 했었다 보니까 그쪽은 주로 이제 약간 좀 올바른 멜로 쪽이 많잖아요.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완벽한 타인을 하면서 저보고 왜 저 사람은 안 저런 사람이 저런 걸 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만큼 편하게 한 게 없는데 만약 이게 저한테 어색하다고 하면 저는 더 그럼 앞으로 저희가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재호 감독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잘 속이고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배우 이서진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네, 완벽한 타인은 완벽하게 저는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땡까지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이서진 씨와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이서진의 영화 완벽한 타인, BTV에서 감상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보로 왔어 브로. 설마 브로드밴드라서 브로야?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업무 시간에 이렇게 막 게임해도 되는 거예요? 영어 보는 거예요? 콘텐츠 담당이거든요. 저는 콘텐츠 앤 미디어 컴퍼니를 지향하잖아요. 이거는
어디가 아프신 건가요? 불편한 건 없는지 고객 입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새로워도 너무 새롭잖아. 깜짝 놀랐어. 브로! 아, 네, 브로. Welcome, bro. SK Broadband.